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새벽 이준석 대표 관련한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릴 거다, 이런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 국민의힘의 윤핵관을 비롯한 본인의 반대 여당 내 세력들을 계속해서 몰아가는 겁니다. 당대표직을 사퇴할 생각도 없다는 거고요. 법원 결정 직후 예정됐던 방송 인터뷰를 모두 취소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본인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복잡해진 친윤그룹의 구상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핵관과 윤핵관의 싸움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직함도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거지 비대위 체제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로 부르는 게 맞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서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동안 김건희 국정조사 시작하면 타이밍 기가 막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을 알면서도 당선을 시킨 본인은 책임 없냐? 윤핵관과 성상납 의혹 받는 당대표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들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황당한 짓을 벌였네요.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사전 유출돼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인견 이불을 구매하려다 비용을 잘못 치른 건데요. 13만원을 불렀는데 상품권 2만원만 주자 주인은 당황해서 다시 13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보좌관이 미리 금액을 준비해 두었던 듯 다 주시면 된다, 그제야 만원짜리구나, 이거 다 주면 되는구나 라면서 가격을 치르고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평소에 민생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비용 지불조차 저렇게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도 바보 뽑아놓으니까 좋냐? 나라가 초고속으로 망해간다, 이 정도면 그냥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나이가 몇인데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네요. 진짜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최근 경찰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삼부토건 뇌물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불송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의미고요. 또 증거 불충분 얘기가 나왔네요. 윤석열 김건희 앞에만 가면 뭐 그렇게 증거 불충분이 많습니까? 최근 서울시에선 광화문 광장 여기에 시위대 막는 펜스를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토 중인 광화문 광장 운영안이 공개됐습니다. 집회 시위 이용 금지, 시설물 설치 및 영상 송출 등 제한 방안인데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높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사를 여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에 제안했던 관련 영상 송출도 안 한다고 가닥을 잡았다 하고요. 집회로 변질될 수 있는 행사 및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띤 행사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 단계부터 불허하는 방침을 세웠다고도 합니다.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시위가 광장으로 확산되는 것도 차단할 방침이라 하고요. 경찰과 함께 시위대의 광장 진입 자제를 권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시적으로 펜스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이럴 줄 알았다, 국민과 소통 위해 용산 간다더니 용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머지않아 다가올 탄핵 촛불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발상 아니냐, 하루빨리 촛불 들고 시위하러 나가자, 다시 군부 정권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광화문 광장 정치 집회 금지를 선언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도대체 자유는 어딨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참여연대에서도 이번 달 초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편파적 행정이자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든 말든 오세훈 시장은 약자 동행, 이번엔 인문학 동행에 나섰다, 이런 언프를 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민낯이 뭡니까? 합리적인 척을 할 뿐 정광훈 씨랑 같이 저렇게 집회에 대놓고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완전 극단적인 성향이고요. 안 그래도 최근 서울시에서 TBS의 추가 감사 착수해서 누가 봐도 이건 김어준 총수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었죠. 저러면 저럴수록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만 커질 거라 생각하고요. 어제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의 병역 민원 자료 제출 거부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및 장남의 병역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했단 건데요. 석사 장교의 지원에 같은 해 8월부터 군사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의 한 후보자는 삼성생명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역 특혜 논란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에 김한규 의원은 자료 제출까지 거부한 건 공정거래를 관장하는 조직의 수장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외로도 정말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 혹은 배우자
직계 좀비속 관련 자료 제출을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거부했는데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이러니 그렇게 공정구호를 외치더니 이게 막상 민낯이구나. 어쩜 저렇게 하나같이 다 국민의힘스럽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시행령 쿠데타 중단 안 하면 윤석열 땜은 붕괴될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권력에 심취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점점 더 목소리가 커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미국 출장 7일 중 3일이 연휴였다는 소식까지 전해져서 많은 비판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7박 9일의 미국 출장 동안 무려 4일간이 휴일이었는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뭐가 그렇게 급해서 미국으로 간 거냐? 압수수색 100수십 군데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한테만 유독 너그럽단 반응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전선 확실히 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